자, 여기 또 한 분의 댓글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이 작년 가을쯤 몇 달 전 댓글입니다. 선생님, 저는 재작년부터 선생님 영상을 보며 꾸준히 모아오다가 작년에 들어 바빠진 일상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잊어버렸다가 며칠 전 계좌를 보니 필반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테크탑10이 그리고 나스닥 100이 2배 정도로 엄청 올라서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정말 반갑죠? 이럴 줄 알았다면 신경 써서 계속 더 모을걸요. 앞으로 이런 생각은 영원해요. 누구든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들 불안해해요. 공포에 휩싸여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먼저의 금액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분도 지금 지난 가을의 수익률이에요. 지금 지난 가을에 비해서 지금 더 올랐습니다. 또.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 그때 더 살걸. 누구든지 그래요. 이거는 영원할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고 계신 꾸준히 모아가는 슬기로운 주식생활.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영상 다시 복습을 하다 보니 노후에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러니 1%씩 팔아서 3억을 예상하시는 거군요. 300만 원씩 1%씩 팔아서 생활비 하는 부분들을 다시 듣다가 그때도 의문이었던 것들을 질문 드려 봅니다.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월 300만 원씩 팔아서 생활비 하면서 원금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신 건 세금도 피하고 따박따박 생활비도 되고 남아있는 돈들은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메꿔진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월 300만 원씩 팔아서 생활비 하면서 원금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세금도 피하고 라고 하셨어요. 세금은 못 피해요. 세금은 번 만큼 내야 됩니다. 자, 원화로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금은 15.4%를 아예 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또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하죠? 그럴 필요도 없죠? 아예 세금을 빼고 나오니까. 대신 무엇이 문제가 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하는 금액, 총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매도하는 금액도 비례해서 많아질 것 아닙니까?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이 그렇게 되면 이 종합과세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투자금이 많은 분들 또 매달 생활비로 또 매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2천만 원 넘어올 것 같으면 아예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주신 건 세금도 피하고 하셨는데 세금은 못 피해요. 대신 달러로 투자하게 되면 매년 5월 말에 세금 신고해야 되죠. 월 300씩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 3천만 원, 3,60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3,600만 원 생활비로 팔았는데 3,600만 원에 대한 22%가 아니죠. 거기엔 원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배를 벌었다고 칩시다. 수익률이. 그러면 1,800만 원 원금 빼고 1,800만 원이 수익이에요. 1,800만 원에서 또 250만 원이 공제가 되죠. 그러면 1,550만 원에 22% 세금이면 한 달에 한 30만 원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 한 달에, 그러니까 어바웃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 300만 원씩 팔아서 생활비에 쓴다 그러면 그중에 한 28만 원, 30만 원은 세금으로 나간다. 10% 정도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2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5배, 6배 수익률이니까. 대신 세금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이 매달 판매하는 금액에서 10%가 아니라 15%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돼요. 대신 거기에는 또 매년 나오는 그 배당금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건 따로입니다. 따박따박 생활비도 되고 남아있는 돈들은 또 일을 하고 있으니 다시 메꿔진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생활비를 써도 나중에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를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벌면 많이 내면 돼요. 그래서 세금에 맞춰서 250만 원 공제 때문에 매년 내가 얼마치 또 팔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절세는 되겠죠. 몇십만 원씩.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단위가 커지게 되면 사실 그것도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매수만 하다가 나중에 현금 필요할 때 그때 매도하면 돼요. 또 하나, 원화로 투자하느냐 달러로 투자하느냐,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아마 많은 분들이 억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자금 아닙니까? 평생 먹고 살 억대의 자금이에요. 그러게 되면 억대라 그러면 이 종합소득과세 때문에 원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분의 댓글 봅니다. 세금 문제예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나스닥 100, 투자금이 많아지고 있는데 매월 적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축하드릴 일입니다. 투자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연봉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추후에 세금이 거의 40, 50%까지 발생하는 거 맞죠? 하셨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해외 직투 QQQ로 옮겨야 할까요? 분리 과세하고 22% 내면 깔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검색하다가 어떤 블로그에 나온 글을 보니까 세금 면에서 금융종합소득 합산 5,800까지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지 의심이 들어서요 하고 나왔어요. 얼마까지는 15.4% 그 해당되는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또 얼마부터는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이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그거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내가 연간 생활비로 얼마를 매도하느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 달에 생활비로 300만 원씩 매도해.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 매도죠. 이것을 계산하기 쉽게 4천만 원 매도한다고 칩시다. 1년 동안에 내가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노후 생활비 4천만 원 매도해. 그러면 기본적인 먹고 살죠.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이니까. 그렇다면 1년에 4천만 원 매도한다 그러면 원금 4억 투자된 거에 10% 빠지는 거예요. 4억에서 매년 10%씩 4천만 원씩 매도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4천만 원 매도한 게 거기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익 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배 수익 난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4천만 원 매도했으면 원금 2천만 원. 수익금 2천만 원, 100% 난 거죠. 그러면 2천만 원 수익이 났으니까 종합소득 이 과세에 또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뽑아서 연간 얼마큼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이 억 단위로 크다 그러면은 원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입니다.